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분 TUK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 중 현지인 친구들을 사귄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2월에 3주 동안 홀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현지인 친구들을 사귄 곳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4박 5일 일정이었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저장하고 계획을 꼼꼼히 세웠지만 여행 중 새로 발견한 곳이나 추가로 머물고 싶은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간대는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은 여유로운 일정으로 지냈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버스킹 공연을 보던 중 프랑스 친구와 같이 벤치에 앉아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친구와 연주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인지 궁금하여 먼저 용기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우연히 저와 같은 나이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그 이후 스몰 토크를 하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다른 프랑스 친구를 소개받아 셋이 그날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일정 덕분에 추가적으로 생긴 약속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파리에 머무는 시간 동안 친구들을 만났고 한국에 와서는 스냅챗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지난주 파리 여행에서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좋았던 점은 파리가 여행지로서 최고로 좋았던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 덕분에 좋은 추억을 쌓아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고 한국에 와서도 스냅챗을 통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좋았습니다. 프랑스인들도 영어가 서툴다 보니 같이 번역기를 돌려가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는데요. 미국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 빠르고 줄임말도 많이 써서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소외감이 좀 들었는데 이 친구들과는 소외감이 그나마 적게 든다는 것이 저만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통해 더 쉽게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저번 주 파리에서는 친구와 베르사유 궁전을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가지고 관광을 하기가 힘들다고 친구에게 말하니까 친구가 담당자에게 저의 상황을 불어로 설명을 해주고 저는 짐을 맡기고 덕분에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친구를 통해서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또한 장점이었는데 친구가 같은 제 한국 친구들과 같은 전공인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는데 한국에서의 컴퓨터 공학 전공 이후의 취업 과정과 프랑스에서의 전공 이후 취업 과정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또 다르지만 나라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 그리고 걱정거리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느낀 점은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같은 영어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쓰는 단어가 다르고 문화 차이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친구의 경우 제가 메이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공 과목을 물어볼 때 메이저라는 단어를 전공 과목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우 메이저라는 단어를 전공 과목으로 사용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서브젝트라는 단어로 전공 과목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랑스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프랑스인은 조금 더 딱딱하고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걸 이번 파리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장문으로 스냅챗 연락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해라.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티켓과 저녁을 친구가 대접을 해줘서 저도 즐겁게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친구들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진작가 할머니와 스페인에서 만난 미국 마케팅 회사원분과 대화를 나누고 연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인드셋이 갖춰져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외국인 친구 사귀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눈을 자주 마주친다면 말을 걸기 쉽다는 건데요. 여행 중에 외국인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건다면 당연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눈이 자주 마주쳐서 먼저 본인이 말을 걸게 된다면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 말고도 영어 못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건데요.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영국 외에 영어 발음이 완벽하게 그리고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받았을 때 크게 고마워하며 선의를 베푼다면 더욱 친구 사귀기가 쉽습니다. 미국 사진작가분과 친해진 계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을 하던 중에 사진작가분께서 먼저 사진을 찍어주고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사진 같이 찍을래? 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열심히 찍고 인스타그램도 서로 팔로우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저는 최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하면서 스몰 토크로 이어지고 그 후에도 사진작가분께서 나중에 놀러 오면 꼭 홈스테이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셔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과 몸짓으로도 소통이 가능한데요. 한국에서도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표정과 몸짓을 사용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표정과 몸짓을 이용해서 자주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파고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자인데요. 저희가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대화 중에 파파고를 사용할 때 잠깐의 대화 흐름이 끊길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파파고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